AI가 예측하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AI 5년 미래, 현실이 된 변화와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게 뭐 공상과학 소설 같은 게 아니고요. 앞으로 5년, 그러니까 2030년 되기 전에 AI가 우리 일상, 또 사회에 가져올 진짜 변화들, 그리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지 이걸 다루는 글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전망을 담고 있죠. 이걸 좀 자세히 보면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통찰이 뭘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특히 강조하는 게 이게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추세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AI가 이미 현실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쵸. 가장 먼저 딱 눈에 띄는 분야가 역시 의료 쪽인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AI 기반 맞춤형 치료가 이제 뭐 낯설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환자 개인의 유전자 정보라든가 뭐 생활 습관, 건강 데이터 이런 걸 AI가 싹 다 종합 분석해서요. 그걸 다요. 네, 그래서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거죠. 이제 단순히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AI 의료 솔루션 시장 자체가 연평균 38%씩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랜드뷰 리서치 자료인데 38%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또 인포미네오 예측을 보면 2025년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바로 코앞이죠. 이때까지 대형 병원의 한 70% 이상이 적어도 한 분야에서는 AI 도구를 운영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심지어 인피니터스 같은 곳에서는 여러 AI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들이죠. 네네. 얘네들이 막 서로 협업해서 보험 처리나 환자 모니터링 같은 복잡한 일까지 다 처리하는 시스템이 현실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와, 그게 단순히 기술 발전, 이건 넘어서 어떤 사회 문제 해결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45억 명 정도가 의료 접근성이 낮다고 하고 그렇죠. 심각하죠. 또 2030년까지 가면 보건 인력이 1,100만 명이나 부족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던데 그럼 AI가 이런 문제 해결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 기반 진단이나 원격 모니터링 같은 게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AI 보조 로봇 수술 시장도 2030년까지 가면 23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고. 와, 로봇 수술이요? 네, 특히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아주 작게 절개해서 하는 수술 있잖아요. 네네. 그 성공률이 98%에 달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스타트업스 인사이트 자료인데, 그러니까 수술의 정밀도나 안전성 자체가 비교가 안 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의료 분야 혁신도 대단한데 사실 이것만큼이나 뜨거운 감자는 역시 일자리 문제 같아요. 자료들 보니까 전망이 좀 많이 엇갈리던데요. 네, 맞아요. 그 간격이 정말 큽니다. 한쪽에서는 모건 스탠리 분석처럼 AI가 S&P 500 기업들한테 연간 한 9,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200조 원 가까운 순이익을 더 안겨줄 수 있다, 뭐 이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요. 생산성 향상으로요? 네, 그렇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그 생산성 향상 때문에 사람 일자리가 위험해진다, 이런 경고도 만만치 않아요. 아, 그렇죠. 뉴스닷컴 오스트리알리아 같은 데서는 5년 안에 고객 지원 같은 특정 직무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네.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초입 직종 이런 것들 최대 50%까지 사라질 수 있다. 심지어는 미국 실업률이 20%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좀 상당히 충격적인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분석이 이제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대체하고 사람은 AI 트레이너나 로보틱스 엔지니어 같은 새로운 직무 혹은 좀 더 창의적이거나 복잡한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개인이나 사회나 계속 재교육 받고 평생 학습하는 게 뭐랄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는 거죠.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정말 관건입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일자리 말고 또 일상생활이나 도시 풍경도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노동시장의 변화, 스마트홈이 더 똑똑해져서 뭐 가족 일정을 알아서 파악하고 냉난방, 조명 이런 거 자동으로 조절해주고 네, 음성 비서도 훨씬 복잡한 요청도 그냥 자연스럽게 처리하고요. 아, 맞아요. 부분 자율주행차도 지금보다 훨씬 흔해지겠죠, 그럼?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제 개별 가정을 넘어서 도시 전체로 확장되는 거죠. AI가 도시 에너지 사용 최적화하고 쓰레기 수거 경로 효율화하고 또 CCTV 분석해서 공공 안전 강화하고
이게 바로 스마트 시티 구현의 핵심 역할을 AI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 시티요? 네, 예를 들면 아이들이 AR 글래스 같은 거 쓰고 다니면서 주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는 모습, 이런 것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아, AR 글래스요. 영화에서 보던 게 진짜 현실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런 변화를 보는 시선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 같은 경우도 생산성 향상은 기대하면서도 AI 때문에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아예 그냥 AI가 인간지능 넘어서면 실존적인 위협이다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우려와 기대가 막 공존하니까 AI 규제 논의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EU가 2025년 시행 목표로 위험도에 따라서 AI 규제안 만들고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기술 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인간 중심 AI, 그러니까 AI가 사람을 돕고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이 강조되는 거고요. IDC 전망 보면 AI가 2030년까지 전 세계 경제에 한 19.9조 달러, 엄청난 부가가치를 더할 거라고 보지만 거의 20조 달러네요. 네. 근데 그 이면에는 또 데이터 센터 운영하려면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렇죠. 전기 문제. 네. 전력 소비랑 탄소 배출 증가 문제, 이런 환경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앞으로 5년 동안 AI가 가져올 변화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바로 지금 당신의 병원 방문 경험이나 직업 안정성,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까지도 바꾸고 있다는 거네요. 네. 엄청난 기회가 있는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들도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나 삶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기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AI의 윤리 문제, 규제, 교육,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결국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현실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선택의 기로에 서 있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당신의 분야나 일상에서 앞으로 5년 안에 AI를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동시에 혹시 모를 잠재적인 위험은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5년 후의 미래.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여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후 우리의 일상과 산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0년 뒤의 거대한 변화에 대한 예측도 흥미롭지만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래인 5년 후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 현실감 있고 긴박하게 다가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이 단 5년 만에 가져올 변화를 상상해보면 이미 시작된 혁신의 가속도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지 기대와 궁금증을 동시에 자아냅니다. 지금부터 5년 뒤 AI가 만들어갈 세상을 구체적이고 흥미롭게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 분야의 혁신. 정밀의학의 가속화. 5년 뒤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유전자 정보, 생활 습관, 실시간 건강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정밀의학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현재도 유전자 분석 기술과 AI를 활용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5년 후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훨씬 더 빠르고 폭넓게 이뤄집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지고 분석 속도도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입니다. 개인 데이터가 클라우드 기반 AI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어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 방안이 제시됩니다.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의 유전자형을 빠르게 파악하여 부작용이 최소화된 맞춤형 약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일반화됩니다. 예방의료와 조기 진단. AI는 예방의료에도 큰 혁신을 불러올 것입니다. 아직 발병하지 않은 질병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더욱 정교해집니다. 스마트워치, 헬스케어 앱 등에서 축적되는 생체 정보와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AI가 통합 분석하여 질병 가능성을 경고해줍니다. AI가 병원 내 검진 시스템과 연동되어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혈압, 혈당 등 기본적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줍니다. 의심스러운 패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의료진에게 알람이 가도록 설계됩니다. 원격 의료와 로봇 수술의 보편화. 5년 뒤에는 원격 진료를 받는 일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대중화됩니다.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검사 결과를 업로드하면 AI가 1차 진단하고 의료진이 이를 확인하며 상담을 진행합니다. AI 알고리즘이 수술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조하여 의사의 미세한 실수 가능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숙련된 전문의가 원거리에서 로봇을 원격 조종해 수술하는 광경이 흔해질 것입니다. 5년 후 의료 혁신은 환자들이 더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의료비 부담과 질병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딱 맞는 치료를 제때 받음으로써 평균 수명과 삶의 질이 동시에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스마트 도시의 진화. 교통관리의 고도화, AI와 사물인터넷의 결합이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 제어하는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할 것입니다. 5년 뒤면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제한된 구역이나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하겠지만 부분 자율주행 차량은 도로 위에서 흔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차량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줄이게 됩니다. AI가 카메라와 센서로 파악한 실시간 교통량 데이터를 분석해 교차로 신호를 동적으로 조정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가 크게 완화되고 긴급 차량이나 대중교통의 우선 통행도 자동으로 가능해집니다. 에너지 효율과 환경보호, 도시 전체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AI가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낭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원의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건물마다 설치된 스마트 미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전력을 배분합니다. 쓰레기통에 부착된 센서가 쓰레기 양을 측정해 수거 시점을 판단하고 AI가 트럭 경로를 최적화해 운영비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됩니다. 공공안전과 시민생활의 업그레이드. 스마트 도시에서는 AI를 활용한 안전 시스템이 도심 곳곳에 자리 잡으며 생활 편의도 크게 높아집니다. 보안 카메라와 사물인터넷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AI가 분석하여 폭력, 테러, 화재 등 위험 상황을 조기 경보하고 대응합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이나 AR 글래스를 통해 주변 상점, 대중교통 정보, 날씨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습니다. 5년 후 스마트 도시는 교통, 에너지, 안전 등 도시 생활의 모든 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야말로 똑똑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더불어 환경보호와 시민 편의를 동시에 추구하여 모두가 더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교육 분야의 변화. 적응형 학습 플랫폼의 대중화. 현재도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이 AI를 활용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5년 후에는 이러한 플랫폼이 학교 교육과 밀접하게 연계될 것입니다.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플랫폼이 자동으로 분석해 부족한 단원에 대한 보충 자료나 문제를 추천합니다. AI가 학생의 문제 풀이 습관과 정답 오답 패턴을 파악해 어떤 스타일의 학습이 효율적인지 진단하고 최적의 학습 전략을 제시합니다. AI 기반 가상교사 튜터. 원격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AI 교사나 튜터가 학생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하고 개별 지도를 제공하는 모습이 흔해집니다. 학생은 언제든 AI 튜터에게 질문할 수 있고 AI는 방대한 학습 자료를 기반으로 즉시 답변하고 추가 학습 자료를 제안합니다. AI가 반복 설명이나 시험 채점 등을 담당하면 교사는 보다 창의적이고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대면, 상담 멘토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평가와 피드백. AI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율을 크게 높입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AI가 취약한 영역을 분석해 보충 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하므로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게임화된 플랫폼에서 학생이 문제를 풀 때마다 즉각적인 피드백과 보상을 주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AI가 주도하는 교육 혁신은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흥미를 높이고 교육 기회가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5년 후에는 각 학생에게 최적화된 개인 맞춤 학습이 보편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과 질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4. 노동시장의 변화. 자동화와 직업 구조의 변화. 5년이라는 시점은 완전한 자동화보다는 점진적인 자동화가 뚜렷해지는 시기입니다. 제조업, 물류업, 일부 서비스업에서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는 로봇이나 AI 시스템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I 모델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AI 트레이너, 로봇을 유지 보수하는 로보틱스 엔지니어, AI 기반 솔루션을 기획하는 AI 기획자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늘어납니다. 창의적 업무와 협업의 확대. AI가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수록 인간은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분석된 데이터를 토대로 기업의 경영 전략, 제품 기획, 마케팅 캠페인 등을 설계하는 데에 인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기업들은 프로젝트별로 AI 전문가와 다른 분야 전문가를 유연하게 묶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도록 조직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평생 학습과 재교육의 중요성.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현재 직종 종사자들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강의, 재교육 보조금, 인증제도 등이 활성화됩니다. AI가 개인의 관심 분야, 현재 스킬 수준 등을 분석해 맞춤형 강의를 추천하고 진도 관리를 해주는 형태가 대중화됩니다. AI와 인간이 협업하는 5년 후의 노동시장은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반복 업무가 줄어들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면서 일 자체의 본질이 변화합니다. 이는 개인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기회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기업과 사회의 생산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일상생활의 혁신. 스마트홈의 확산, 가정에서의 AI 활용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5년 뒤에는 훨씬 더 진화하고 보편화됩니다. 매일 아침 AI가 가족 모두의 일정에 맞춰 난방, 냉방, 조명을 자동 조절하고 식사 준비 시간에 맞춰 조리기기를 미리 작동시킵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음성 비서가 맥락을 더욱 깊이 이해해 간단한 명령이 아니라 복잡한 업무 요청까지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동수단과 엔터테인먼트의 변화, AI는 이동과 놀이, 두 분야에서도 빠르게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율주행 택시 셔틀이 등장해 이용자는 앱을 통해 편리하게 호출하고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영화, 음악,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AI는 사용자 취향을 훨씬 정교하게 파악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VR, AR 기술과 결합되어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개인화 서비스의 강화, AI는 우리의 일상을 세심하게 분석해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AI는 이용자가 자주 구매하는 제품, 좋아하는 브랜드, 가격 민감도를 분석해 가장 적절한 할인 정보나 쿠폰을 추천합니다. 실시간으로 사용자 신체 정보를 분석해 운동 목표, 영양 섭취 계획 등을 제안하고 심리 상태까지 케어하는 서비스가 늘어납니다. 5년 후 우리의 일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고 개인화된 환경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단순히 편리해지는 것을 넘어 생활 곳곳에서 효율성과 만족도가 극대화되면서 남는 시간은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5년 후, 더 빠르고 더 놀라운 미래. 5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이미 시작된 변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삶 전반을 바꿔놓을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의료, 스마트 도시, 교육, 노동시장, 일상생활 어느 분야도 예외가 없을 것이며 AI는 이를 통해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줄 것입니다. 물론 AI 발전에는 윤리적 고민, 데이터 보안 문제, 불평등 심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따라붙습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혁신을 통해 꾸준히 삶의 질을 개선해왔고 5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AI와 협력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가까운 미래에는 AI와 함께하며 새로운 길을 찾는 일이 곧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가 이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5년 후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마련할 새로운 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배워야 할 일이 무엇인지 숙고해봐야 할 때입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